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박수민 교수님 강의를 듣고 유치원 임용고시를 최종 합격하게 된 경기도 예비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래에 적어 놓은 것처럼 2년 동안 박수민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소수 때는 학부 생활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소수점 차이로 1차 불합격하고 다시 재수를 준비할 때에는 1년 동안 올인을 해서 이번에 경기도 지역에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아래에 좌우명을 적어놨는데 제 좌우명은 불합격은 시험 당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결정된다. 지금 나는 합격인가? 라는 문구인데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공부와 관련된 명언을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이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보자마자 그렇지. 내가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시험 당일날 합격이라는 기적을 바라면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저는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아니면 공부하는 플래너에도 제일 위에 적어놓고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면서 나 지금 당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합격 사례 발표를 시작하면 이제 제가 1월부터 그리고 2차 시험 준비할 때까지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 놓았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저는 공부를 하면서 딱 두 가지를 꼭 지키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절대 진도가 밀리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1월부터 계속 암기를 병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초수 때는 학부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계속 강의가 밀리고 강의 따라잡는 것도 벅차니까 암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러다 보니까 7, 8월 문제풀이 시기에 넘어갔을 때 암기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월부터 바로바로 절대 진도 밀리지 않고 직강을 들으면서 매주 직강 안 빠지고 강의 들으러 와서 그 주에 배운 내용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의 공부 패턴을 만들어서 그 패턴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선 토요일에 이제 직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직강을 듣고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단권화해서 이해하고 구조화하고 또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유임정 강의 그 자료도 있고 또 교수님께서 단권화 할 수 있도록 요약본 자료도 주셨지만 그 요약 자료에는 제가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타이핑을 쳐서 단권화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단권화 자료를 만들 때도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게 아니라 우선 강의가 끝난 날 바로 개요도를 작성해서 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구조화를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용을 조금씩 쪼개서 계속해서 암기하고 인출을 무한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직강을 들었었는데 토요일에 학원이 5시 반에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5시까지 학원에 와서 줄을 서다가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찍 오신 선생님들이 같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랑 줄을 서다가 5시 반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7시가 되면 주변 카페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함께 직강을 들었던 선생님 두 분이랑 같이 카페에 가서 구슬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9시부터는 이제 다시 강의를 들으러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듣고 이제 그날 공부했던 것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이제 개요도라도 작성하자라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남아서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독서실에 가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는 제가 어떻게 단권화를 했는지 담아 놓았는데 저는 줄글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타입이어서 표 형식으로 정리를 했고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반에 넘어가면 교수님께서 자료를 계속해서 추가해서 주시는데 그 자료들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단면으로 프린트를 해서 여백에는 추가 자료들을 계속 필기를 더하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덧붙이는 방법으로 자료를 계속 보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 시기가 되면 이제 4월에 논술도 개강을 하고 공부의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의 시간을 늘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적으면 7시간, 많게는 10시간씩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이제 개론 때는 계속 누적 복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셋째 주에 발달 영역을 배웠으면 첫째 주에 배웠던 성격, 둘째 주에 배웠던 사상까지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강론 넘어가서부터는 너무너무 양이 많아져서 이것을 병행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강론 영역은 그 주에 배웠던 내용만 충실히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복습을 했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관계 영역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 부분만 따로 누적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복습을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개론 파트는 놓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1, 2월에 열심히 암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까먹으면 또다시 암기하는 고생을 해야 하니까 강론을 진도 나갈 때에도 개론은 함께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때에는 아무래도 강론이 너무 할 게 많다 보면 개론을 계속 미루게 돼서 함께 강의 들었던 선생님과 이제 스터디를 꾸려서 저녁마다 구술 스터디를 하면서 개론을 복습했어요. 아래에 계획표를 담아 놓았는데 약 7주 정도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각자 알아서 그 영역에 대해 공부를 한 후에 저녁 8시쯤에 전화를 하면서 선생님 이 영역의 이 이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제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 방법은 제가 여기 자료에 미리 담아 놓았고 이제 문제풀이반 넘어가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 때부터 항상 했던 게 문제 실수였어요. 근데 실수 유형도 엄청 다양하고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실수로 틀렸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내가 이 문제 알고 있어. 다시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도 무려 2점이나 실수를 해서 최종 이제 1차에서 불합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심지어 소수점으로 불합을 하니까 내가 실수만 안 했더라도 컷 근처로라도 합격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수 때는 무조건 이 실수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수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실수 오답 노트는 많이 해봤자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저는 한쪽 정도로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데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기간 때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그 오답 노트 제일 앞 페이지에 내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실수 유형별로 적어 놓았었어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문구도 적어 놓고 그렇게 실수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지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직강을 들었으니까 이 강의실에 와서 딱 시계도 배치해놓고 문제집도 준비해놓고 이렇게 딱 문제 풀 준비를 하는데 한 5분 전부터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더라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꼭 2개 쓰는 문제에 1개 쓰지 말아야지 아니면 정의를 써야 되는데 명칭만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 시험에서도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수 노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은 뒤에 모의고사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답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엄청 많이 됐는데 그냥 교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는 이 문제를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키워드를 적고 키워드 하나만 적기에는 너무 어렵다 싶으면 문장 하나 정도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지 떠올려보고, 예를 들어 피아제와 관련한 문제였다라고 하면 피아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싹 다 인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문제에서는 피아제의 전조잡기 사고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다 하더라도 그것만 인출하는 게 아니라 피아제의 어떤 발달 단계들에 대해서 한번 다 이야기해보고, 맞아, 피아제는 뭐 감각운동기, 전조잡기, 구체적 조잡기 뭐 이렇게 발달해 나가지. 하면서 피아제 전조잡기 특성의 10가지가 있고 예시는 무엇이 있어. 그리고 피아제는 발달 파트 말고도 언어 교육에서도 나오지. 피아제의 언어 발달 이론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피아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싹 다 인출해봤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그 문제의 답이나 아니면 해설, 그리고 또 제 답을 적어놓고 내 답은 왜 틀린지,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주 조금 부족해서 답안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틀리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답을 썼는데 내 답은 왜 안 되고 왜 이 모범 답안이 맞는 답안인지도 함께 생각을 해봤고, 또 그 옆에 작게 파란색 볼펜으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었는지도 함께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수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내가 암기가 부족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이론반 때는 이 이론을 배우지 않았었는데 교수님께서 추가해 주셔서 틀린 건지, 이런 거를 다 적어놓고 다시 인출을 할 때에는 내가 이 부분이 다시 암기가 되었는지 보완이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풀이 때부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공부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딱 책상 앞에서만 공부를 하면 내가 오늘 공부해야 할 양을 다 끝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밥을 먹을 때나 막 설거지 할 때, 씻을 때, 길 걸을 때 이런 시간에도 작게 만든 그 개요도 노트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했어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도 밤에 누우면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암기했더라 생각해보면서 인출을 하면 신기하게도 되게 자연스럽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암기와 인출을 무한 반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시험 전 일주일엔 어떻게 했는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제 시험 전 6일부터 2일 때까지는 전 영역을 조금씩 나눠서 다 보았고, 마지막 금요일에 모든 영역을 다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전 영역들을 인출해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저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매일매일 암기하고 인출하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걸 반복하면 정말 너무 안 외워지던 내용들도 되게 1시간 만에 쭉 인출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계속해서 암기와 인출을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6월까지는 이해 위주로 하고 문제풀이 때부터 암기하면 되지라고 했던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암기를 진작 할 걸 지금 와서 암기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1월부터 암기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어쩔 수 없이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도 하고 오프라인 스터디도 하고 그랬었는데, 첫 번째로 했던 스터디는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그리고 놀이 실행 자료 스터디예요. 회의실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같은 뜻인데도 문장이 조금씩 다르게 써져 있고 용어들도 같은 의미인데 조금씩 다르게 써져 있다 보니까 암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이 어떤 영역에서 나왔던 내용인지 떠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할 때 계속 뒤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스터디를 꾸려서 이제 저 포함해서 5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각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을 하나 맡아서 그 요일에
자기 문제를 내면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놨다가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서 댓글에 다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강 구술 스터디를 했었는데 저는 직강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했지만 만약에 인강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전화 스터디나 아니면 노트북 활용해서 화면을 틀어놓고 스터디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스터디를 했는지 그 방식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토요일에 이번 주에 피아제, 비고츠키 그리고 브랜펀 브레너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 강의가 다 끝난 후에 저와 함께 구술 스터디를 하기로 했던 2명의 선생님과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강의실에 모여서 선생님들 우리가 오늘 피아제, 비고츠키 그리고 브랜펀 브레너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희가 3명이니까 3분의 1씩 양을 나눠서 자기가 맡은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내오도록 해요 라고 미리 정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5가지 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피아제 영역을 맡았어요. 그러면 저는 피아제와 관련한 5개의 문제를 내오고 또 A 선생님은 비고츠키에 관련한 5가지 문제를 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5개의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 주 직강날 아침에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저희는 함께 스터디 했던 선생님들이 재수 이상인 선생님들이어서 우리가 가능하면 2차 면접도 한번 대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문어체로 말할 수 있도록 면접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프린트를 해서 5개의 문제를 프린트를 해오면 그 문제를 보고 면접식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가져온 문제는 만약에 비고츠키 문제였지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될지는 그날 아침에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피아제 문제에 답하게 될지 브론펜 브레너 문제를 답하게 될지 모르니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 동안 피아제, 비고츠키 그리고 브론펜 브레너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싹 다 암기를 해야만 그날 아침에 선생님들이 내온 문제에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는 했지만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아침에 제비뽑기로 누가 누구의 문제에 답하게 될지 정했어요. 그리고 종이를 보면서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아제의 전조잡기 사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물알론적 사고입니다. 물알론적 사고란 첫째 무엇이고 이것의 예시로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싹 다 자기가 외웠던 것들을 다 인출할 수 있도록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하는 동안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아래 여백에다가 이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어떠어떠한 답안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답은 이거였어 라고 하면 그걸 적어놨다가 제가 다 답변을 한 이후에 선생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 아니면 이런 예시도 함께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것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서로 암기 내용 같은 것들을 보충해 주면서 강의를 했어요. 스터디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강도가 매우 높고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무조건 암기해야 하는 힘듦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스터디여서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전화나 아니면 화면상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술 스터디를 했었는데 제가 초수 때는 사실 논술을 몇 번 써보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개강론 진도 따라가는 게 너무 벅차서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논술을 쓰기도 어렵고 또 개강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논술에서 나왔던 문제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계속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 때는 논술을 조금 많이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1월 달부터 논술 스터디를 꾸려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논술을 써봤어요. 저는 2년 동안 박수민 교수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2020학년도 대비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써보고 아니면 그 문제들이나 기출 문제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써보고 서로 첨삭도 해보고 또 첨삭 받은 것이랑 이제 박수민 교수님 모범 답안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자료들은
제일 첫 장에 논술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제가 직접 쓴 논술 개요도, 그리고 세 번째 장에는 그 교수님께서 강의할 때 나눠주시는 관련된 이론 자료들을 3세트로 엮어서 그 자료들을 돌려보면서 그 논술 주제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또 논술을 쓸 때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면서 개요도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론 인출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라서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스터디 방법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준비 방법으로 넘어가면, 저는 그냥 교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1차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쉬었어요. 너무 1차 준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해서 여행도 다녀오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면서 쉰 후에 바로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많아서 저는 동기들과 스터디를 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직강으로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첫째 주에 동극 동시에 대해서 배웠으면 스터디원들과 함께 그 동극 동시 문제를 직접 실현해보는 식으로 진도에 맞추어서 공부를 했고, 면접 같은 것도 교수님께서 매주 나눠주시는 문제들을 이제 적당히 배치를 해서 스터디 날마다 연습을 해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온 후에는 함께 스터디했던 이제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스터디원들 이렇게 함께 구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스터디를 했는데 할 때마다 한 10시간 정도 스터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읽고 이론을 익히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오랜 시간 동안 스터디를 했고, 면접이나 수업 실현, 그리고 수업 나눔 공부 방법은 밑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는데, 저는 사실 2차 점수가 면접보다는 수업 실현에서 잘 나온 케이스여서 수업 실현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 복귀 자료도 함께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 복귀 자료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 실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뻔뻔하게 내가 진짜 여기 아무도 없지만 쇼를 한다고 생각하고 연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너무 오글거리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손짓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걸 다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냥 진짜 최대한 뻔뻔하게 내가 배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기를 할 때에도 막 너무 전형적인 그런 놀이 예시나 그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꼭 하나씩 독특하고 재미있는 놀이 사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가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공부 방법들을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1월부터 암기를 병행하다 보니까 암기를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머리도 너무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암기를 할 때 어느 정도 팁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두분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강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이 내용을 외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두문법을 만들어 봤다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암기가 잘 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총기누가 맥적불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두문법을 따면 총기누가 맥적불 맞아 7개 인출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인출해야 하는 가지수까지 점검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암기를 할 게 있으면 거의 다 두문법을 만들어서 활용했고, 처음에는 두문법을 외우는 것 자체도 너무 힘이 들지만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모의고사 때 이걸 반복하다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인출하려고 했던 두문법이 생각나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권화 자료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단권화 자료를 만들었고, 또 이 단권화 자료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했어요. 되게 자료들이 많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기에는 너무 힘이
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타이핑을 쳤기 때문에 뭐 관련된 법 자료가 있으면 법도 다 끌어와서 거기에 놓고 그림 자료 있으면 그림도 끌어와서 놓고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을 새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단권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권화 자료를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어요. 문제풀이 넘어가서부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암기와 인출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쉬는 것도 아닌 애매한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동을 한다거나 뭐 화장실 간다거나 이럴 때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암기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화장실에 갈 때도 저는 이제 책상 앞에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막 붙여놨었는데 화장실에 갈 때 그중에 한 개를 딱 떼서 가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이제 화장실에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한 3, 4분의 시간 동안 이걸 다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게 뒷장에 보면 작게 쪼개자라고 적혀 있는데 공부를 하면 이제 갈수록 범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영역들을 하루에 다 보려고 하면 너무 벅차고 또 공부를 시작도 안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영역들을 다 작게 쪼개서 매일매일 조금씩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박수민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발달 단계랑 안전이 특히 그런 영역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놀이, 교사론, 의사소통, 사회관계 영역 같은 발달 단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하루 만에 다 보려고 하면 벅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발달 단계 2개 정도는 인출하자 아니면 많을 때는 뭐 개론에서 2개, 강론에서 2개 정도 가지고 와서 인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선 하루에 공부해야 하는 양이 적어지다 보니까 부담도 줄어들고 또 작게 쪼개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회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절로 암기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유임정 교재의 기준으로 한 10개 정도의 영역이 나오는데 이것을 내가 한 주에 신체운동 건강 공부하는 한 주에 이걸 싹 다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저는 이 10개 정도 되는 것을 하루에 하나씩 정도로 배치를 해서 한 2주면 전 영역을 한번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것도 내가 신체운동 건강하는 그 주에만 보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돌리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2주, 한 달 하고도 또 반 이래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암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거나 암기만 하고 넘어가면 내가 진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백지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치거나 말로라도 이렇게 인출하는 방법을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인출을 했을 때 내가 진짜 공부가 다 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으니까 꼭 공부의 마무리가 인출이 되도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수면 및 건강관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잠이 너무 많은 편이라서 시험 직전까지도 잠은 줄이지 않았고 좀 잠을 적게 잤던 것 같다라고 하면 낮잠을 자서라도 시간을 보충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을 줄였을 때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잠은 충분히 자려고 했고 또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초수 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 보니까 체력도 너무 떨어지고 10월부터는 하루에 10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도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재수 때 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월에서 8월까지는 계속 좀 강도가 높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극복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이제 매년 1회밖에 치러지지 않다 보니까 호흡이 너무 길고, 재수 이상인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1년이나 더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슬럼프가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초수 때 1차에서 소수점으로 불합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붙을 수도 있었을 시험을 어떻게 또 1년을 더 하지? 라는 생각으로 조금 암울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재수를 할 때에는 시험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막 합격에 매달리기보다는 이 공부하는 나는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 과정 그 자체에 의의를 두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건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아교사로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래도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슬럼프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말이 모순될 수는 있지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 계속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두렵고 불안함이 생기고, 또 이 시험이라는 중압감으로 인해서 기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공부가 오늘은 너무 안 되니까 또 공부가 안 되니까 오늘 쉬어야겠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푹 쉬고 내일부터 공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효율성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쉬는 당장에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지만, 딱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붙을 수 있나? 나 너무 한심한 거 아닌가? 라는 후회와 자책을 계속 반복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대한 슬럼프를 계속 겪으면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하루하루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정말 밤 늦게까지 새벽 3시 뭐 이렇게 4시 이렇게 될 때까지도 그냥 오늘 하루 계획했던 거 무조건 다 끝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침대에 딱 누웠을 때 나 이번에는 합격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성취감과 뿌듯함도 생겼기 때문에 조금 모순되기는 하지만 공부가 하기 싫을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물론 휴식도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를 무조건 쉬는 날로 정해놓고 그 하루에는 충분히 쉬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해야 할 분량들을 모두 맞춰놓고 내가 계획했던 바를 다 이루고 나서는 일요일 하루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놀러 가기도 하고 늦잠도 자고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래를 들었는데, 사실 초수 때도 교수님께서 바위처럼이라는 노래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초수 때는 그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재수 때가 되니까 너무 간절하기도 하고 뭐라도 교수님이 시키는 건 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노래를 들어봤더니 정말로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바위처럼 공부해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졸린데 바로 이 바위처럼이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딱 씻었어요. 그러면 씻는 동안 이 가사를 들으면서 오늘은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도 생겼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공부가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 옥상 달빛의 달리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제 공부하려는 의지를 되살렸어요. 제가 아래에 가사도 실어놨는데 이 가사가 되게 고시나 공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노랫말이 예쁘고 힘이 되는 노랫말이어서 저는 이 노래를 항상 들으면서 또 공부를 했고, 또 밤에는 무조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동요가 있는데, 그 동요를 들으면서 또 그래 나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체면을 걸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면서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합격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꼭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